안녕하세요. 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28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 보기 전에 감상 포인트 짚고 갈게요. 첫 번째, 이 소설은 액자 소설입니다. 두 번째 이 작품은 형과 아우의 이야기, 형과 동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형과 동생의 변화에 주목하며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의 비극성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 네 번째, 주제의식의 확장입니다. 이 네 가지 포인트 기억하고 작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다. 바람이 불고 시커먼 구름대가 서편으로 몰려 달리고 있었다. 그 구름이 몰려 쌓이는 먼 서편 하늘 끝에선 이따금 칼날 같은 번갯불이 번쩍이곤 했다. 이편 하늘의 별들은 구름 사이사이에서 이상스레 파릇파릇 빛났다. 다른 구름더미를 요리조리 헤치고 빠져나왔다가는 새로 몰려오는 구름더미에 애처롭게도 휘감기곤 했다. 집집의 지붕들은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대기에는 차가운 물기가 돌았다. 땅 위에 무언지 불길한 느낌이 들도록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여러분 소설을 써본 적 있나요? 선생님도 소설을 쓴다면 어떤 인물을 그냥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배경, 분위기 이런 것들을 깔고 시작할 것 같아요.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여름날 했으니까 계절적 배경, 그 다음에 시간은 저녁이잖아요. 그죠? 이런 배경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펴본다면 분위기 어떤가요? 깊숙하고도 싸늘한 빛, 그 다음에 차가운 물기, 불길한 느낌, 차단한 정적. 분위기 어떤가요? 밝고 명랑한가요? 그렇지 않죠? 네,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본다면 맞아요. 구름 어디 있나요? 구름. 또 구름이 하나가 아니야, 그지? 구름 더미, 그죠? 별들이 그 사이에서 이상스레 파릇파릇 빛나고 있었고 다른 구름더미를 요리조리 헤치고 빠져나왔는데 또다시 새로운 구름더미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름더미들은 외부적 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철과 나는 베란다 위에 앉아 있었다. 막연한 원시적인 공포감 같은 소심한 느낌에 사로잡혀 무한정 묵묵히 앉아 있었다. 철은 먼 하늘가에 시선을 준 채 연방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았다가 철은 문득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다음과 같은 얘기. 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이 소설은 액자 소설이었죠. 그래서 액자 소설의 맞아요. 내부 이야기. 이 내부 이야기가 철이 들려준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철이 나에게 그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 어떻게 다른가? 지금 외부 이야기만 잠깐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나 그랬으니까 여기서 1인칭 시점. 철이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형은 27살이었고 동생은 22살이었어요. 청년이죠.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둔감했고 솔직했고 모자란 사람.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해방 이듬해 38선을 넘어올 때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큰 소리로 야, 이기가 바로 38선이구나. 이야. 이래 나서 일행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도 그때 형을 쥐어박았고 형은 엉엉 울었고 어머니도 찔끔찔끔 울었다. 아버지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불쌍해서 이따금씩 찔끔거리곤 했다. 물론 평소에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채무나 위신 같은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이미 철들자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 언저리 쓴웃음 같은 것이 어리어 있었으니 하얀 살갗의 여인 얼굴, 동생의 얼굴에 대한 묘사죠. 그죠? 이 쓴웃음은 동생의 오연한 성미와 잘 어울려 있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형을 대하는
어떤 가족, 그죠? 아버지 단념했고요. 어머니 불쌍해요. 그리고 동생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맞아, 형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그죠? 그다음에 형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어요. 그죠? 형이 굉장히 모자라고, 그다음에 솔직하고 둔감하고 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었어요. 여기서 오연하는 태도가 거만하거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담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생의 성격이 직접 제시되어 있죠. 어머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이나 동생의 이런 투가 더 서러웠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의 표정에 구애 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천하태평이었다. 형의 성격을 알 수 있겠죠? 6.25 사변이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됐다. 1951년 가을. 구체적인 시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의 포로로 잡혀 북쪽 후방으로 인계돼 가다가 둘은 더럭 만났다. 해가 질 무렵 무너진 통천읍 거리에 서 있다. 여기서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공간적인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간은 네모로 표시할게요. 형은 대뜸 울음보를 터뜨렸다. 펄렁한 야전 잠바에 맨머리 바람이었고 털럭털럭한 군화를 끌고 있었다. 동생도 한순간은 흠칫했으나 형이 울음을 터뜨리자 난처한 듯 살그머니 외면했다. 동생은 형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월달 밤이라 꽤 선들선들했다. 멀리 초일의 달 밑에 태백산 줄기가 서늘히 뻗어 있었다. 형은 동생 곁에 누워 자꾸 쿨쩍거리기만 했다. 자, 여기서 본다면 형과 동생 성격이 대비되고 있죠. 형은 천진난만해요. 그리고 솔직하고 그에 따라서 현실 적응력이 부족해요. 부족한 인물이에요. 동생은 오연하고 냉철한 인물, 그리고 현실 적응력이 뛰어나고 상황 판단이 빠른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략 부분 줄거리 볼게요. 형은 고향과 가족 생각에 쿨쩍쿨쩍 울면서 넋두리를 하지만 동생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사흘째 되던 밤부터 형은 경비병에게 얻은 밥 한 덩이를 동생과 나눠 먹어요. 형과 동생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밥 한 덩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생과 나누는,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밤에 몰래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동생에 대한 어떤 형제를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동생은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형이 울면 외면했었는데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그죠?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게 돼요. 그죠? 동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일행이 원산에 다다르자, 그죠? 이제 원산까지 갔네요. 원산에 다다르자 북의 경비병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형에게, 그죠? 박덩이 줬던 경비병, 그나마 형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경비병도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어요. 삼엄했고, 그리고 바깥엔 어떻게 했어요?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동하기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악화된 것을. 이야, 눈이 내린다.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자 소리처럼 짓거렸다. 저것 봐, 저기 여기. 에이, 모두 잠만 자고 있네. 동생 허리를 쿡쿡 찌르기만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을 텐데 형은 눈이 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있죠. 이런 장면을 통해서 형의 순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